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업이 쉽지 않죠. 원래 7, 8월은 더 어려워요. 7, 8월은 더 어렵고, 약간 이제 비수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추경이 나와가지고, 이 창업 패키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창업 패키지가,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러니까 자유과제는 아니고, 이제 딥테크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게 그럼 이제 딥테크이기 때문에 기술이 딱 안 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의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추경에 따른 이제 창업 지원 사업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실제로 보면은 이 왼쪽에 이 예비 창업 패키지가 53.5억 원,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이 200억,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가 한 16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사실은 사업 계획서도 사업 계획서인데 이제 좀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어, 그 잠깐만요. 제가 노래를 듣고 있어가지고 사례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그 기업에 가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도 안 되고 창업 도약 패키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년이 넘은 경우가 있고 이게 또 7년이 넘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자의 자녀, 사업자가 없는 자녀나 아니면 이제 임직원, 그죠? 사업자가 없는 임직원이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 배우 하나 만드는 거죠. 예, 뭐 사촌 동생이라든지. 그래서 만들어서 요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로 아이템을 좀 권해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도 요번 횟수에 요번 지원을 할 때 한 두 분 정도는 이제 기존 기업에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로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대표님의 자제분이고 자녀분이고 한 분은 사촌 동생 이렇게 해서 본래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갖고 이제 차라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를 이제 권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단순히 이제 업체에 갔을 때 3년이 넘고 7년이 넘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3년이 넘고 7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의 자녀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촌 동생, 혹은 또 지인,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직원,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보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해봤는데, 만약에 자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직원이라고 할게요. 실제 사례니까. 직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우리 기업이 3년이 안 돼서 이것도 지원을 한다. 투트랙으로. 다시 한번요. 직원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 본래 기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투트랙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이템이 같으면 나중에 전화가 옵니다. 왜 아이템이 같냐고. 그래서 중복 아이템은 안 되고, 하나는 또 취소가 돼요. 보니까. 저도 그때는 몰라가지고, 이게 벌써 한 5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래서 A라는 기업의 직원이 예비 창업 패키지로 지원하고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서류가. 그리고 기업도 초기 창업 패키지로 지원을 했어요. 둘 다 선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중복이라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직 직원이기 때문에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뭐 제재를 먹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중복 아이템으로 뭔가 베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년간 이제 제재를 받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경우 발생을 안 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는 전략을 좀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사업 계획서 쓰는 것을 이제 강의하는 날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고가 떴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 업체에 가서 어떻게 권유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 계획서를 뭐 어떻게 작성을 하든 말든 이제 그거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 실제로 그런 업체에서는
어, 이것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는 이제 사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보면, 요 두 가지가 항상 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법인이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기존에 법인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 법인이 있을 경우에, 이 법인이죠. 법인, 임원 포함해서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했을 때, 그러니까 주주 명부를 만들 때 이 법인 주주와 사내 이사 포함해갖고 이제 50% 이내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창업을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법인의 과점 주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의 팁을 드리면 다른 법인의 과점 주주라는 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다른 법인의 과점 주주라는 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체크만 하지, 이게 막 여기서 얘기한다고 갑자기 막 그 또 바뀌고 그러진 않겠죠? 예. 체크만 하지, 그 기존의 그 법인의 주주 명부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을 때 지금의 주주 명부는 내거든요. 지금의 주주 명부는 내는데 이전 법인의 주주 명부는 내지 않고 그냥 체크만 하게 돼 있어요. 가점주주인지 아닌지. 가점주주가 아니라고 체크하면 넘어가긴 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저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선생님들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창업 기업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기존의 법인이 잠깐만요. 그 마이크하고 그 화면을 좀 꺼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다른 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거든요. 예. 마이크하고 화면을 좀 꺼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잠깐. 예. 마이크하고 화면을 좀 꺼주세요. 네. 자, 네. 뭐 됐나? 네, 됐어요. 다시. 예. 꺼주시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번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원을 할 때 요번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다음에는 좀 해당 사항이 있게 만들어주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인을 그러면 새로 창업을 하자라고 하든가, 그죠? 새로 창업을 하자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요번에 지원 자격이 없다 그래도 이런 창업 여부의 기준표를 들고 가셔갖고 그러면 이제 내년 1월에 이게 어차피 또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또 나오니까 그때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지금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올해 1월에 나왔을 때는 이 딥테크만 뽑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딥테크에 초점을 맞춰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면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대표님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말고, 아이템에 천재 밀어주는 사업을 해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제 딥테크를 밀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요 지금 딥테크 분야에 창업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이 사업계획서들을 굉장히 잘 쓴 것도 있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 아이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아이템이 좋은 기업을 만나야 이게 선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죠? 예. 결국엔 이제 그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AI가 있고, 바이오 헬스가 있고, 미래 모빌리티가 있고, 뭐 이건 이제 읽어보시면 아는 거니까 로봇이 있고, 친환경 에너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 1월 달에도
상당히 이제 선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아봐서. 근데 지원을 권유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게 또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사업화 자금은 이제 5천만 원이고, 창업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거든요. 5개월 이내면, 예를 들면은 9월이 다음 9, 10, 11, 12, 1이고, 8월이면 이제 8, 9, 10, 11, 12예요.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은 굉장히 짧을수록 좋아요. 그 5개월에 5천이면은 1개월에 1천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1억 2천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천이 되게 작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업 뭐라 그럴까? 예, 사업 협약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협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에 1,000만 원인 거고 맞죠? 사실은 한 달에 1,000만 원인 거고 1년으로 따지면 1억 2천인 거고 2년으로 따지면 2억 4천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5천이면 모르겠는데 5개월에 5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무상자금이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셔야 될 게 여기를 보면 이제 B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R&D는 아니에요. R&D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들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R&D는 확실히 성능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조금은 기술력이 떨어져도 사업성이나 혹은 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진 그러니까 판매 루트라든지 그리고 또 얘는 심지어 기존에 개발했던 제품들도 사실은 이런 지원 사업들이 가능해요. 기존에 개발했던 제품들. 이게 확 디벨롭이 되지 않아도. 근데 R&D 같은 경우에는 원래 TRL 척도가 3단계부터 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단계에서 이제 7에서 8단계로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가 시제품이에요. 여기가 아이디어 기획 그 다음이고요. 근데 R&D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미 기존 제품이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거든요. 우리 이동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갑자기 얼굴이 보여가지고. 못 보던 분들 많이 보네요. 이게 밤에 하니까 좋네요. 네. 네, 이제 못 보시던 분들, 오랫동안 또 예전에 봤던 분들도 많이 보고, 밤에 하니까 좋네요. 그래서, 네네. 오랜만이에요. 밤에 하니까 좋네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고민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작성을 하잖아요. 음,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맨날 하는 질문은 그거잖아요. 이거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지원 가능해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아요? 개발 다 되어 있는데 지원 가능해요? 막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이제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하는 것처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써야 되고요. 지금 이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어 있어도 이제 딱 한 부분만 개발이 안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요것만 되면 일부분만 이제 보조를 받고 나머지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지재권 활용이라든지 특허 출원 등록이죠. 아니면 이제 향후에 이제 사업화 영역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패키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R&D에 비해서 두 가지 정리할게요.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약해도 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개발된 제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R&D와의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좀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약해도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개발 완성된 제품이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를 좀 포인트로 해서 업체한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음, 지금 만약에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요건을 남은 이제 지금 8월 달부터 원래 영업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8, 9, 10, 11, 12 동안에 준비를 해서 사실 12월부터는 사업계획서를 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일부터 쓴다라고 하면 8, 9, 10 동안 법인을 설립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을 하던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포괄양수도 하면 안 돼요. 포괄양수도 하면 업력 다 넘어오거든요. 개인 사업자를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이제 자녀가 이제 좀 망설이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자녀를 이제 그만 망설이고 부모의 품이 가장 따뜻한 품이니 이제 돌아와서 창업을 좀 하자. 직장 생활 해도 별거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설득의 시간을 같이 가져서 자녀의 이름으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이제 예비 창업이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일단 이 예비 창업을 지원을 해보고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 사업자를 내보자라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다 서울 갔다 다시 돌아오죠, 사실은. 예, 제조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 부모의 그 직업을 물려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꿈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러 갔지만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잖아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현실에 맞춰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적으로 이런 패키지 사업을 끼어 들어가서 요거를 지원하면서 선정되면 사업자를 내보자는 등 아니면은 사업자를 내는 준비를 먼저 하면서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 이제 사업자를 내고 내년 1월에 사업을 지원해보는 트랙을 쓰는 등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딥테크 기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빅데이터 분야가 있고 그죠? 그리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있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가 있고 로봇이 있는데 네, 상당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 친환경 에너지 분야가 있고, 그 보시면 융합기술의 경우 하나 택하면 되고요. 예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기술 분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후방산업 쪽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산업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요게 지금 핵심이 하나가 있으면 요쪽이 이제 전방이고 요쪽이 후방이라 그러면 이 후방이 이제 파급 효과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나 AI 쪽이 아닌데, 혹은 뭐 바이오 헬스 쪽이 아닌데, 혹은 미래 모빌리티 쪽이 아닌데, 그럴 때는 요 파급 효과 쪽에, 요 후방 산업 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써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 딥테크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해주시는 게 해주셔서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다 지원 가능한 거거든요. 어, 네,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잠깐만요. 눈에 띄어서 한번 보면 만약 보다가 놓쳤어요. 다시 질문을 아까 봤는데 잠깐만요. 채팅방에 만약 3년이 넘어가 버린 기업인데 공고가 12일에 나왔으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 그쵸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년 1월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라는 거죠. 일단 지금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좀 아셔야 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예비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기업으로 가잖아요. 패키지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도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게 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1년 차에 했다. 그럼 여기 이제 3년 차까지 가는 게 3년부터 이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도약이. 요 사이에 이게 텅 비어요. 그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창사를 하고 나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창사를 하고 나면은 뒤에 나오지만은 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못 해요. 이게 이제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같은 레벨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청창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도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도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약으로 가야 되는데 도약으로 갈 때까지의 그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그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야 될 거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R&D로 가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요거가 왜냐면 이 R&D하고 이 패키지 사업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거든요. R&D하고 패키지 사업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창업 지원 사업인
그 청년 창업하고 이 초기 창업은 동시에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는 이 트랙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금 조달이 갑자기 딱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 작지 않은 금액이다. 그죠? 작지 않은 금액이다. 5개월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기술이 딱 맞아 떨어지냐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영업을 나갔을 때 들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뭐라 그럴까, 듣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 주셔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대표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뭐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비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거의 다 그럼 외주를 주는 건데 괜찮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은 모든 중소기업들이 자체 생산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제작하거나 그러긴 어렵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부는 우리가 이거는 자체 제작인 거고. 맞잖아요. 그죠? 이건 자체 제작인 거고, 이거는 이제 외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거하고 외주의 비용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R&D의 대면 평가로 가잖아요. R&D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많이 주면 이게 이제 너네 기술이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이거 너네 거 아니잖아. 그러면 외주해 주면 그 회사가 제작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질문을 상당히 이런 이제 꼬투리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받아치면은 아니 시작이 반이고 설계하고 생각해내는 사람이 그 기술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단순 인가공을 하는 게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치면 되는데 대부분의 대변이 그렇게 생각 못 치고요. 실제로 이제 발표회장에 가면 이제 어버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R&D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기술 이전을 해도 똑같아요. 너네 원래 이거 갖고 있었던 기술 아니잖아. 그 원래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할 수 있는 뭐 사대보험 가입자가 있냐 없냐부터 해서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어,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그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그 정도까지는 막 질문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초기에 시작하는 거고, 기술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좀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파고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아니어도 사업 계획서의 틀이 좀 잘 맞아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하고, 이게 외주하고 요 균형감 있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R&D만큼 크게 이 기술이 너네 거냐 아니냐를 갖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보면 R&D는 또 안 돼요. R&D에다가 막 측정기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범용성이 있다라 그러거든요. 원래 기계 장치는 원래 기계 장치는 이번 그 기술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번 기술 개발에 필요한 부분들. 근데 이제 측정기나 이런 걸 사면 이번 기술 개발이 끝나도 사실은 범용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R&D에서는 이거를 쓰면은 돈을 이렇게 쓰냐고 이제 또 연구비 사용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보시면 노트북도 사도 돼요, 지금 여기는. 근데 R&D로 가면은 노트북을 사는 건 안 되겠죠. 그 노트북으로 무슨 기술 개발 하겠어요? 약간 노트북 조금 쓰고 이제 게임하고 막 이렇게, 그죠? 음, 채팅하고 막 이런 거지. 근데,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노트북 구매해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계장치 이렇게 기계장치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외주냐 자체 개발이냐 외주냐 자체 개발이냐 그 노트북 구매되냐 안 되냐 사실 노트북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님들 중에 그걸 계속 물어보도 노트북 사도 되냐고
아, 이거 노트북 그냥 자기 돈으로 사지. 아니, 이거 꼭 이거 노트북 사도 되냐고 그 물어보신 대표님들 몇 번 봤어요, 제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특허, 무형자산 취득, 가능한 거고요. 보통 3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이제 예산 잡아놓고, 특허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근데 보시면 이건 예비 창업이긴 한데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이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걸 낼 필요는 없고 다른 이제 4대보험 가입자를 넣어서 그쪽에서 절약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돌려가지고 지급 수수료. 요런 것들 사실 요게 많이 들어가는 시험 인증비 들어가는 거고 시험 성적서 나오는 겁니다. 성적서 나오는 거고 여비 그냥 이런 것들은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으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광고 선정비, 마케팅비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요 정도 사용하면 대표님한테 요 기술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거 하고 노트북 사도 된다. 노트북 사도 돼. 그다음에 이걸로 특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인건비 줄 수 있고 마케팅 비용 제일 많이 쓰잖아요. 보통 제가 보면 이게 한 마케팅 비용의 한 30에서 40% 정도 써요. 그리고 요게 원래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별로 없거든요. 이 지금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에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5개월에, 그리고 1단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나눠서 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 부담금이 조금은 있어요. 10%든 20%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기술 이전, 그 다음에 BA 비즈니스 모델 수립, 그 다음에 아이템 구현, 투자 유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창업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크게 근데 대표님들 중에는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꼭 가야 되냐? 귀찮은 거 아니냐라고. 근데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좀 귀찮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이제 창업 지원 사업들 중에 초기나 도약은 그렇게 귀찮은 일들은 많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귀찮지 않고 이런 비용을 쓰는 것도 그 실제 R&D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뒷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8월 5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시간이 충분해요. 시간이 충분하고요. 충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총 3단계인데 1단계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1.5배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1.5배수라 그러면 사실은 거의 이제 막 진짜 그 강을 건넌 거죠. 네, 거의 이제 선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1.5배수니까 떨어지는데, 아, 떨어지면 아쉽죠. 그러니까 아예 서류가 안 됐으면 모르는데. 근데 모든 건 또 타이밍이고 운이 있어서 이번엔 서류가 붙었는데 다음에 내면 또 안 돼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똑같은 사업계획서인데. 그래서 항상 그 기회가 왔을 때 발표 준비 잘 하시라고,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 평가하고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단계에서 일단은 2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줘서 총 이제 5천을 준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1단계가 선정되어도 끝이 아니고 그거를 잘 수행을 해서 2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그 기업하고 밀착해서 그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단계 하고 2단계 넘어간다는 거 그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봐봐요. 이거 지금 보면은 동시 수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거 받았던 데들은 이거 일단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거와 동시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비 창업 패키지 그럼 이거 있어, 이거.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이건 2천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신창사? 요거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신창사를 딱 지원하고 나면은 오히려 청창사를 또 못하게 되는, 예, 이렇게 이제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창사 선정된 분들 몇 명 있는데, 이게 돈도 좀 적게 주고, 오히려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신창사 막 선정됐다고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 초기, 창도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이 창업 중심대학이라는 게 있고,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창사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글로벌 청창사라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까지 이제 중소벤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문체부도 예술,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그 다음에 관광.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요즘에 아니라 계속 했었던 거예요. 에코 스타트업. 그 다음에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사실은 초창, 예창, 창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환경 관련됐다 그러면 에코, 그죠? 그 다음에 농식품, 그 다음에 경기도 기술개발사, 만약 경기도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템 하나 갖고 다양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 걸려라. 그 중에 하나 걸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업체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싶어요. 다양하게. 왜냐면, 이게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하나 지원해갖고 떨어진다라 그러면은, 사실은 컨설팅 계약을 맺기가 좀 어렵잖아요. 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만약에 아이템과, 다시 한번요. 아이템과, 그 다음에, 그, 업력, 그리고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안 하면 또 컴플레인이 생기니까 다양하게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그냥 아까는 이제 예창이었던 거고요. 아까는 예창이었던 거고 얘는 초창입니다. 얘는 초창이에요. 그래서 보면 0.7억 원 지원해갖고 얘는 이제 7천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을 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이제 자부담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자부담이 있고 아까 예창은 자부담이 없고 그래서 되면 자부담이 없는 거죠. 아까랑 이제 쓰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아까랑 쓰는 비용은 똑같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대표자는 여기 보면 이제 현물로만 계상이 돼 있어요. 현물은 이제 제가 전에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 이제 인건비 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지금 보면, 예,